지금 이제 정부에서까지 들어와서 규제를 한다는 건 이제 끝난 거예요. 등급제로 수수료 부과 9.8%에서 7.8%는 줄어들었어요. 요 퍼센테이지 과연 매출이 얼마가 상위 35%이냐. 2025년도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홀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직종 외에는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주문이 유도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배민이라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판다가 돼야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20%가 상승해야지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거 조정 못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밑으로 깔리겠죠. 그러면 이거 못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배달의 중개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합의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등급제로 수수료 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달비 인상. 이 두 개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걸 도입을 3년간 이후에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8%에서 7.8%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총 2%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다. 수수료는 2%가 인하가 됐다. 하지만 배달비 인상은 여기서 보시면 최대 500원인데 7.8%에서 2,400원에서 3,400원까지 부과를 하겠다. 보통 2,900원인데 하여튼 뭐 배달료를 2,400원, 3,400원까지 다 하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의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퍼센테이지 과연 매출이 얼마가 상위 35%이냐. 그렇게 되면 상위에 대한 지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지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제공할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됩니다. 그거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고, 왜냐면 내가 4천만 원을 했는데 이제 상위 40%가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고, 결과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긴 한데 이 지표가 정확하게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얘네들도 수익화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하위 20%는 2%, 이게 50에서 80%, 이게 중위권이죠. 중위권들은 6.8%, 즉 배민 같은 경우는 오픈리스트를 하는 비용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게 클릭이나 오픈리스트를 하게 되면 6.8%를 수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6.8%로 갔다. 그리고 상위 35%는 좀 더 내라.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보다는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향후 3년간이기 때문에 3년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독과점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3년이면 뭐냐면 정권이 바뀌는 시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상승을 하겠죠. 뭐 5천만 원 하면은 2%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더 수익이 났다. 근데 이제 배달비 이 4kg까지 배달이 되니까 배달비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뭐 나는 2kg만 배달을 할래. 이렇게 또 배민원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결과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를 한 결과 뭐냐면 이러한 구조는 배달비를 소비자가 안 내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배달비 X라는 구조예요. 이 자체적인 구조는. 결과적으로는 배달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만들겠다는 이 배달업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홀에서밖에 먹을 수 없는 직종 외에는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문이 다 뺏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수익을 이제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민원 쿠팡 무료 배달 시스템은 수익을 조절하는 건 그냥 쿠폰을 안 쓰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각을 바꾸면은 그냥 똑같아요. 많이 팔자. 수익을 더 많이 내려면 판매 가격 조율 2번 원가율 하락. 결과적으로는 배달비가 안 내는 시스템이면 판매 가격 조율, 판매 가격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원가율을 하락시켜서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방어하면서 판매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선택하지 마시고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가되 판매 가격 조율을 기존에 있는 걸 인상폭을 그냥 높이는 것보다는 새로운 메뉴 자체를 개발을 해서 가격이 비싸졌네라는 인식보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원가율을 맞춰놓고 판매를 해서 그쪽으로 주문이 유도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돼야 지금 이제 정부에서까지 들어와서 규제를 한다는 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더 좋아지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여기 생태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배민이라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새로운 시스템에서 내가 우위를 잡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원가율이 더 하락이 될수록 이제 가격을 맞춰놓고 이제 여기 쿠폰을 넣으면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쿠폰을 집어넣는 가격보다 조금 더 판매 가격을 높여서 쿠폰을 집어넣어서 상위로 하면서 많이 팔리게끔 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뭐 우리 가게 클릭 빼고는 배민에서 깃발을 더 많이 꼽아라, 최소 주문 금액을 뭐 맞춰라, 그 다음에 배달 팁을 조정해라 라는 요소로 배달에 대한 판매율과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통일화됐다는 거예요. 쿠팡이랑 배민이. 그렇기 때문에 통일화됐으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원가율로 조절을 하고 이제 그 세팅이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 홀포장입니다. 홀포장. 결과적으로 홀포장을 유입을 시키면서 배달은 최소 마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16% 나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15에서 한 16%로 유지시켜 주시고 나머지 홀포장을 계속적으로 장려시키면서 각종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스파게티면 바게트빵 뭐 치즈 올린 뭐 아니면 갈릭 바게트빵 시그니처를 같이 넣어준다거나 비주얼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홀포장이 더 장려시켜야 됩니다. 홀포장을 더 장려시키려면 간단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음식점이기 때문에 맛, 두 번째로 비주얼, 세 번째로 판매 컨텐츠, 네 번째로 DB 모집 등 배포, 채널 확보. 요겁니다. 요거는 알아서 배민에서 이제 놀게끔 됐어요. 이렇게 배달, 이건 홀. 요거는 이제 세팅값을 맞춰서 오케이 끝 하면 계속 이제 15%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면서 남은 건 뭐냐, 더 많이 판다예요.
결과적으로 더 많이 판다. 더 많이 판다가 돼야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제품의 맛을 먼저 올려줘야 되고 비주얼이 좋아야 됩니다. 사진 찍기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 판매 컨텐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데 10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할인 메뉴가 들어간다. 뭐 그런 컨텐츠들 해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가장 효과적인 DB 모집이라고 하면 내 가게를 이용한 사람들의 정보예요. 정보나 배포 채널,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배급 업체나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산시켜주는 작업을 통해서 홀 포장을 증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배달은 계속 파는 시기 꼽아놓고 계속 유지 관리, 홀 포장으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환경이 들어오기 전, 무료 배달이 들어오기 전에 보다 매출이 20%가 상승해야지 살아남아요. 지금 시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기존보다 매출보다 20%가 올라가야 절대값 상승할 수 있다. 20%가 올라가야 내 매출과 그리고 저기 수익률을 방어하면서 계속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가 올리기에 좋습니다. 여기 좋고 여기서 이제 힘을 써서 좋아요. 근데 지금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가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걸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발품 팔아가지고 원가율을 계속 찾아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제 비싸지면 더 안 올 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 조절하지 못하고 원가율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사장님들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두 개 다 조정해가지고 쿠폰을 집어넣어서 상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조정 못하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밑으로 깔리겠죠. 그러면 이거 못해요. 수익률이 안 나니까 최소 주문금을 오히려 더 올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로 인해서 2만 원씩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1인 가구를 거의 배제하게끔. 그럼 매출 떨어지겠죠. 그럼 매출 떨어지면 수익률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못 맞췄으면 여기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여기서 11,800원으로 올리고 이 1,800원을 배달비에 1,000원을 꼽는 형식으로 돈을 써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00원은 여기에 혜택을 넣고 계속 홍보를 한다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위 20% 구간대에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엄청 낮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으니까 이제 판매 금액을 조율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판매 금액을 더 낮춰서 그렇게 많이 팔 수도 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매출의 20%잖아요. 네. 매출의 20%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하는 곳이랑 2천만 원 하는 곳이랑 있죠. 네. 2천만 원 하는 곳은 2%로 간다? 그러면은 2천만 원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20% 구간대가 과연 2천만 원이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구간대는 보통 한 500만 원. 아, 엄청 엄청 낮겠죠. 왜냐면 무료 배달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달 자체를 꼽아놓으면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 배달비가 무료니까 많이 이용하겠죠. 네. 그러면 그러면 예전에 이 시스템이 없을 때 500만 원은 800만 원, 1000만 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20%를 맞춰서 2%를 먹겠다?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 이거는 수익을 그냥 더 떨어뜨리겠다. 오히려. 차라리 더 많이 팔아서 오토화시키고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아. 하위 20% 맞추면 홀 포장은 더 많이 들어올까? 아니거든요. 더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2%대니까 그거 맞추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하위 20%는 2%를 줘도 수익이 크게 방어가 되니까. 왜냐면 기존에 이 첫 번째가 5에서 5.5%인가? 그대로 그냥 고정적으로 다 맞춰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등급제로 하겠다로 바꾼 것은 최대한 손실률을 줄이면서 여기서 조금 올리면서 맞춘 게 이 결과값이란 거죠. 그래서 그 상세하게 안 봐도 나와요.